오늘은 학습이론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이론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학습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거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학습이론 시험을 보시면 항상 맨 첫 번째 문제가 학습의 정의를 묻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나쁜 짓을 시켰어요. 너 저기 가서 저 친구 빵 뺏어와. 때려서 뺏어와. 그 친구가 빵을 뺏어왔어요. 그거 얘가 앞으로 그 행동 또다시 하나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빵을 뺏어서 먹으면 공짜로 먹을 수 있구나. 그렇지 않죠? 제가 시킨 거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 친구는 그걸 하지 않을 겁니다. 수행이랑 학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학습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행동주의 이론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인간도 어떻게 보면 동물의 일종이죠. 우리 동물들 보면 강아지한테 손이라면 손을 딱 이 위에 올려놓죠. 이렇게 딱 올려놓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 그럼 한 바퀴 돕니다. 앉아 앉고요. 일어나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먹이를 주고 학습을 시킨 거죠. 우리도 똑같이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밤에 아무도 없어요. 시속 한 180을 밟고 싶습니다. 하지만 90을 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130 이상 한번 밟아봤더니 집으로 뭔가가 날아옵니다. 돈을 내래요. 벌금 같은 것들로 우리 행동이 많이 고쳐지죠. 교화가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너 저희 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습니다. 한 10분, 15분 지나고 한 30분이 지날 때까지 엄마가 그만하란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내가 뭔가 흥미있는 게임을 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엄마한테 혼나면은 손 들고 있는 시간, 타임아웃 시간이 있습니다. 자, 프리맥의 원리. 이제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3개를 집어왔는데요. 이 행동주의 이론의 기법 중에 프리맥의 원리는 뭡니까? 막 게임이 하고 싶어서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예요? 학교에서 가져온 숙제 다 하면은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그럼 이제 얘가 게임 1시간 해주겠다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막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이 숙제를 끝내고 나면 엄마가 게임을 1시간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줄 테니까. 그게 뭐죠? 프리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많은 행동들이 행동주의의 학습 이론 기법으로 우리가 많이 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자, 이제 학습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제가 동물의 일종이라고 해서 동물은 먹이를 주고 우리는 뭔가 돈을 주면서 뭔가를 하게. 그죠? 인센티브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자,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이쪽 부분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인지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인지를 이용한 학습 이론이 되겠고요. 자, 모델링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요걸로 할까요? 그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면 요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담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 알고 있죠? 청소년이 그걸 보고 혹시라도 담배 피우는 걸 따라 할까봐 담배는 다 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 담배가 모자이크 처리되는 게 시작이 뭐였냐? 바로 이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부터 시작이 된 거죠. 모델링을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나쁜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두라가 어떤 실험을 했죠? 보보 인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인형이 보보 인형인데 그 인형을 어디 방에다 갖다 놓고 보보 인형이 이제 이렇게 막 오뚜기처럼 이러는 애예요.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이 한 명을, 어른도 한 명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어른이 보보 인형을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 방을 떠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이는 어른이 없어졌어요. 이제 CCTV에 계속 아이는 찍고 있어요. 아이는 CCTV를 잘 몰라요. 이 아이는 어른이 나오고 나서 방에 이제 보보 인형이랑 자기랑 남게 되니까 심심하니까 아까 어른이 했던 대로 뽀뽀하고 안고 있어요. 보보 인형을. 다른 방에서는 또 어른이 따라 들어가고 아이가 따라 들어가요. 보보 인형이 또 서 있는데요. 어른이 이번에는 막 쥐어팹니다. 발로 차고 막 2단 옆차기로 차고 해서 막 보보 인형을 괴롭혀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떠나요. 또 역시 CCTV가 아이를 찍고 있죠. 그래서 혼자가 된 아이는 보보 인형이랑 자기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른이 했던 대로 이제 보보 인형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돌려차고 합니다. 왜 때문이죠? 이제 모델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게
학습이죠. 어른을 보고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뭐 가정교육이 됐네 안 됐네 이런 게 뭐예요? 너가 눈으로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웠네 안 배웠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로 표현을 했죠. 우리 지금 학습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상담소 상급을 위해서 학습하고 있어요. 학습 이론을 학습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학습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될 것을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이론이 이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우리 모든 지식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고 또 망각 이론을 배워볼게요. 에빙하우스란 학자가 망각 이론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배운 거의 80%를 까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뇌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머리 터지고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계속 머리는 비우고 내일 필요한 거 머리에 넣고 또 내일 모레 필요한 게 있으면 오늘 배운 거 또 까먹고 내일 모레 또 하고 우리는 평생 똑같은 걸 공부하고 살진 않잖아요. 시시때때로 직업이 바뀌기도 하니까 직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죠. 그러니까 뇌는 계속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일단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치러 가기 전까지는 망각 이론에 이제 우리가 종속되지 말고 기억을 해놓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망각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게 정보 처리 이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학습, 우리가 학습 뭐로 해요? 심장으로 학습을 하나요? 우리 모든 청소년 상담사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심장, 뭐 우심장, 좌심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시험 칠 때 우심장, 좌심장에서 이렇게 박동수에 맞게 문제 내나요? 문제 푸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넣어두고 가죠. 그래서 우린 여기를 또 배워야 됩니다. 여기가 뇌라고 하죠. 그래서 신경심리학적 학습 이론에서는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해마가 어디죠? 기억하는 곳입니다. 이 눈과 귀 사이에 들어가면서 마주치는 좌표 위치쯤에 있어요. 해마. 정서에 대한 기억을 하는 곳입니다. 편도체. 그리고 우리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하죠. 메타라는 단어가 초라서. 초인지 뭐합니까? 제가 여기를 쓰죠. 전두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두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두자가 여기가 두정엽입니다. 두정엽은 신체 운동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측두엽은 옆측자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어디 정보를 많이 쓸까요? 청각적 정보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측두엽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수업 때 뭐 양안 단서 이런 거 할 건데요. 안구가 이렇게 있죠. 안구에서 들어온 정보를 어디서 처리하냐면 사실 뒤쪽에서 처리해요. 뒤에가 후두엽, 뒤후자 후두엽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들이 뭐뭐 하는지를 또 살펴볼 거고요. 우리 좌뇌는 이성과 논리, 언어를 담당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담당한다고 알고 있고, 우뇌는 시공간, 뭐 직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한다고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서로 좀 섞여 있기도 한데, 조금 편제와 좌뇌에서 좀 더 언어와 이성과 논리를 쓰더라. 우뇌에서 조금 더 공간이랑 직관 같은 거 쓰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배워볼 거고요. 우리를 공부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직업을 갖는 것 중에 첫 번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꼭 이타적인 봉사로 첫 번째 동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직업은 사실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동기가 발생하죠. 뭔가를 배워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동기가 있고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외제 동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내재 동기도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사실 우리 공부에선 내재 동기가 더 중요하죠. 내재 동기는 뭐예요? 보상이 필요 없이 그냥 뭔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사람들이 내가 이 책을 읽는다고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누가 5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책을 많이 읽고요. 또 술 역사, 와인의 역사 이런 것들도 자기가 와인으로 소믈리에가 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유가 있고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알고 싶은 인지적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돈을 받지 않고 보상 없이 하는 것이 내재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을 막 합하다 보면은 뭔가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학습이론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앞으로 공부할 것들의 대충을 한번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학습이론 본 수업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